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업보고서 읽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일단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사실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시면 어느 기업이든지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개설하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심만 10분 만에 뽑아내는 법. 요거 전체를 읽어가면서 스킵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되는데요. 그 어떤 내용들을 읽으셔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업보고서는 뭐냐? 사업보고서는 1년마다 보통 발행하는 그죠? 그런 기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뭐냐면 이건 두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재무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뭐 경쟁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업은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다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공식 문서를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죠? 전문 용어도 너무 많아서 진입 장벽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골라가며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투자자 같은 경우 사업보고서를 앞에서부터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 7개를 보면 기업 이해 대부분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는 뭐 7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7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심 컷으로 읽을 10분 컷으로 읽을 핵심 7페이지 라고 보시면 돼요. 7페이지는 아니고 사실 7개의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항목들이 다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잘 보실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가 강의 신청하시는 걸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보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엔 뭘 배웠어요? 수치로 보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다라고 하면 여기는 글로 보는 겁니다. 뭐 글로 배웠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일단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사업의 내용이 80% 계속 퍼센트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는 결국 뭘 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수익은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경쟁사가 누구냐, 시장 성장성이 있느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사업의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기업 분석의 시작이야 끝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출 구성이죠. 제품별로, 지역별로 주로 국내 9개로 나누는데, 그죠? 수출이냐 아니면 국내 내수냐 이런 게 나누는데 자, 어떤 지점에서 매출이 어떤 제품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지를 알려주고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건강한지라기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 구성, 특정 제품 의존도가 높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편향된 매출 구조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갖고 있다. 즉 거래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제품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뭘 하려고 하죠? 고객을 다변화시키려고 하고요. 또 뭐예요? 공급선도 다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뭘 하죠? 제품도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신사업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매출 구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매출. 자, 세 번째는 주요 리스크 요인도 사업 보고서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죠. 올해는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무역 중심으로
공급선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고객 의존,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죠. 팔 때의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규제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 경쟁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외 매출 의존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사실 이번 그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 무역 상황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영업 상황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업 보고서가 직접 위험을 경고한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하고 산업에서의 위치예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경쟁사 대비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아니면 성숙된 산업인지. 사양 산업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성숙 산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성장 산업은 뭐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지는 산업을 이야기해요. 그런 산업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AI라든가 아니면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성숙 산업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패션, 의류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 있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성숙된 사업이다. 더 이상 성장하기는 조금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우리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성숙 산업으로 꼽히는 게 예전에는 성장 산업이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가전이라든가. 가전도 뭐 이렇게 발전하면서 다변화되면서 성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통적인 가전, 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지금 성숙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패션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석유화학 같은 것들도 성숙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대상 산업 같은 것들, 그리고 어린이용 산업 같은 것들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성숙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장 산업의 강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나 AI 관련된 무슨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뭐 로봇과 AI 미래는 어느 정도 보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도 사실 영역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보셔야 될 건 최대 주주하고 지배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 지배 구조가 위험하게, 즉 대주주의 지분이 너무 작다든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의지는 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지까지 점검할 수는 없어요. 의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의지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업의 의지가 없네,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을 비난하실 수 있으나 그거는 근데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오너 일가의 소유 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사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자사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죠? 네 번째로 주주 친화적으로 얼마나 배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자 매매는 사실상 저희가 좀 알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이 안에서.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고, 회사 주인을 판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원 연봉 보수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보수 변동이라든가 성과 기반 보수냐. 성과 기반 보수는 뭐예요? 회사 수익이 늘어나면 경영진의 수익이 그것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면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이 더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회사가 망하나 잘 되나 아주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러면 좀 의지가 의심되는 거죠.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 경영에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리한 연봉 인상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 즉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과 따져봤을 때 정상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재무 하이라이트 요약표죠.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핵심 요약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그 요소들을 다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요약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디 나온다고요? 제모 하이라이트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어때요? 사업 보고서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 일부로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 읽기 순서. 사업의 내용, 매출 구성, 리스크, 그 다음에 시장의 위치와 경쟁사, 그리고 지배구조, 연봉 보수 체계와 재무 요약. 요거를 7가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잘 읽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피하시면 돼요. 7가지 루틴을 실행하실 때 5가지는 피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앞으로부터 정독한다. 착한 건 읽기도 힘든데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다 읽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만 보고 사업 구조를 모른다. 이거 안 됩니다. 기업의 본질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리스크 요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 알려주기까지 하는데 그 리스크를 무시한다. 이거 진짜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최대 지분하고 지배구조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최대 주주하고 지배구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조사를 하지 않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상 경쟁사 조사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첨단 기술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협력 기반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무슨 그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서로 맡은 부분이 각각 다른데 경쟁사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들이 기술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걸 누가 해주냐면 회사에서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읽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되 핵심만 봐라.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실제적인 방법은 제가 또 역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은 거기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강의 요약 한번 해볼게요. 사업보고서 핵심은요,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팔아서 뭘 팔아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다. 이게 사업의 내용이죠. 두 번째로 매출 구성, 리스크, 시장 점유율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구성, 어떤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번째, 리스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전체 시장에서 얼마만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지배구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너무 약하다든가 아니면 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를 좀 짚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재무 요약 보시고 건강 상태를 좀 파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 요약 보실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는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요약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결정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분 루틴 정도만 익히시면 300페이지 요약하실 수 있어요. 저 10분 루틴 만드는 방법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강의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 보고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